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걸음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디지털 대전환 선대위 차원의 첫 공약을 발표했고 오늘은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선보이며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며 사죄의 큰절을 하기도 했는데요.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 이 후보의 움직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네, 의원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오늘 광주 화순을 거쳐서 지금 광양에 와 있습니다. 네, 2박 3일 호남행 이렇게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네. 지금 시기에 왜 호남에 가신 겁니까? 최근에 뭐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추세를 보면 정말 내년 대선이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네.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 민주당의 어떤 당원들과 지지자들에 대한 네. 어떤 그래도 대선에 대한 어떤 전망과 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네.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 왔습니다. 네. 우선 지지층, 특히 이제 호남의 당원과 지지층을 결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최근 윤석열 후보 호남 지지율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뭐 어떤 지지율에서 보자면 뭐 두 자릿수로 훨씬 넘는 경우들도 좀 보이는데요. 호남 민심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에 거는 기대가 좀 있는 건가요? 과거와 달리? 저는 뭐 실제로 이제 어제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고요. 네.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뭐 그렇게 호남의 민심이 뭐 윤석열 후보 쪽으로 기운다. 이거는 너무 좀 과장된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네. 윤석열 같은 사람이 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거 국가가 어떻게 되겠나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년 대선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해야 승리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뭐 일단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추진도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조응천 의원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은 중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오히려 중도층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하셨어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추진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제 양 진영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우리 당으로서는 열린민주당이 탄생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많은 정치적 사안들에서 함께 해왔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내부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꼭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해서 지금 합당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그것이 어떤 조국의 어떤 문제 이거와는 뭐 직접 연결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아니다. 열린민주당이랑 합당하면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조응천 의원이 방송에서 나와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그것은 좀 의견을 좀 달리하고요. 의견을 달리하신다고요? 네네 달리하고 우리가 이제 뭐 선거를 하면서는 이제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요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네. 전 뭐 이 문제는 뭐 여러 사안 중에 하나고 그것에 대해서는 뭐 열린우리당 합당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한 거니까 하나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에 이낙연 캠프에서 계셨던 이상희 교수가 네네네. 이재명은 민주당의 적폐기 때문에 도려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뭐 SNS에 글을 계속 쓰시나 봐요. 그게 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원팀 아직 멀었다. 이런 취지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 이재명 후보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인 기본소득에 대한 네네. 그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또 이상희 교수입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기본소득 또 이낙연 후보가 했던 신복지에 대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저는 이제 선대위가 하나로 된다는 것은 그런 서로 약간 이견이 있었던 정책들을 또 하나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것을 좀 이해하시면 네. 그렇게까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상희 교수의 비판이 좀 과하다.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 뭐 저는 그 이상희 교수께서 주장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또 이제 함께 해야 할 네. 사람들인데 네. 좀 과도하게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은 단결에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책적 내용에 대한 주장과 별개로 단결이라는 네네. 관점에서 과하다라는 말씀을 네네.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민주당이 될 거다. 뭐 단적으로 보자면 이재명의 민주당,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사죄의 큰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 또 윤관석 총장 등 정무직 당직자들이 총사퇴를 했어요. 이게 뭐 선대위의 효율적인 업무 재배치라든지 뭐 실무적인 부분에는 어떤 일정하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 자리를 내주는 역할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정무직 당직자 총사퇴를 가지고 국민들이 아, 민주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구나, 크게 반성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네.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어떤 여러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네. 이제 우리가 뭐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이제 선대위는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원팀을 이렇게 구성해서 하다가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뭐 의사 결정이라든지 또 뭐 실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 좀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게 후보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신속한 의사 결정과 뭐 기동성 있는 이런 집행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요구하고 있어서 거기에 네. 당도 이제 많이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선대위는 결국 또 당은 당대로 해야 될 역할과 책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대선의 결정적인 어떤 승부처가 될 중도층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선대위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외연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좀 지금 이제 새롭게 우리가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역점을 둬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그 엊그제 긴급 의총을 일요일 네네. 날 네네. 했는데 한 20명 정도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셨다고 하고, 근데 이제 네네. 의총 끝난 후에 실은 당 지도부가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면서 특히 송영길 대표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관련해서 그런 책임론을 제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저도 그날 의총에 참석했습니다만 네네. 직접적으로 뭐 송영길 그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론 이런 것들이 거론된 것은 아니고요. 아, 언론이 좀 과장한 겁니까? 그러면 예. 네네 우리가 이제 빨리 네. 그 좀 선대위의 어떤 문제점이나 네. 보완해야 될 것을 빨리 정비하자. 뭐 이런 취지를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속하게 그런 네. 것을 재정비하고 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나가자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 17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나 이게 보면 소위 뭐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 등 뭐 삼철의 불출마 선언이라든지 또 이전에 DJ 선거를 할 때 그 소위 동교동계에 자기 기득권을 다 버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냐. 민주당 네. 거대 여당 안에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지금 돌아선 민심을
좀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우리가 정말 대선 승리를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건 과감하게 저희가 반성하고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어떤 뭐 기득권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네.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뭐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저희가 뭐 그런 것도 뭐 앞으로 논의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자, 그 개발이익 환수법이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직무법 등에 대해서 이 속도를 내서 야당 쪽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소위 개혁 입법 단독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야 국민들이 민생 우선의 이재명 선본 민주당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속도만 강조하다가 독주 이미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이번 정기국회나 이때 소위 개발이익 환수법 등 역점을 두고 있는 개혁 입법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개발이익 환수법은 뭐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결사 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엊그제 국토에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하려면 네.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네. 패스트 트랙은 최장 한 230일이 걸립니다. 맞습니다. 네. 패스트 트랙이 아니라 사실은 슬로우 트랙이던데요. 이제 국민들은 그냥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뭐 이러니까 뭐 당장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실제로는 국회 그 제도상 230일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지만 안 되면은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도 네. 저희가 해서 통과를 언젠가는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법안을 우리가 아무리 의석이 많고 이러더라도 처리하는 네. 것은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또 우리 민주당이 그간에 많은 개혁 입법들을 뭐 오랫동안 못했던 것을 많이 했습니다. 네. 했는데 지금 이제 핵심적인 몇 가지 이 법안들, 개혁 법안 그런 것들 특히 뭐 언론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입니다. 많은 예. 국민들이 이제 비판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만큼 또 그런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은 예. 법들에 대해서는 휘발성이 강하죠. 이게 이제 예.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확보가 되어야만 다수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데서 저는 뭐 분명하게 언론법이라든지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여러 가지 입법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이런 네. 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충분한 어떤 응답을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만큼 또 국민들의 바람만큼 개혁 입법이 실제로 완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었고요. 자,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수차례 물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송영길 대표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근데 내부 상황이 정리되는 건 좀 봐야 된다라고 해서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물밑 접촉이 혹시 있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그 선대위 출범을 이틀 전인가요? 한 걸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네. 제가 그때 머리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구나. 그런 과거와 생각이 미래. 들었습니다. 예. 네. 네. 김병준, 김한길 이런 한국 정치를 지금 뭐 30년, 40년 하면서 철새 정치, 배신의 정치 뭐 이런 걸 했던 분들이 네.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고 또 거기다가 정치 검찰 출신들이 지금 실무적인
라인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구태 정치 세력과 정치 검찰의 카르텔이 만들어 놓은 게 저는 윤석열 후보의 선대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과거의 세력들과 미래로 나가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의 비전과 정책 이것의 대결이 되어야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저는 국민들께서 미래를 선택하실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로 결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함께할 여지는 없다. 구태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맞는가요? 저는 더 이상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민주당 선대위에 결합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히려 그게 정치를 희화화하고 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 네. 예. 아니 송 대표님께서 예의는 아니다 지금 내부 상황 정리되는 건 좀 봐야 된다 해서 묘한 여운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홍 의원님께서는 전북 도당 행사에서 19일 날 대통령 지지도가 네네.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판세 뒤집을 수 있다. 필승 전략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필승 전략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네. 좀 소개해 주시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정권 교체 지수가 높지만 예. 다행인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중반대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큰 희망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한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네. 거기다가 우리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과 정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국민들에게 호소하면 저는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님이셨습니다.